신천지 측이 세금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수억 원대 로비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CBS가 단독 입수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3억 원의 뇌물을 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 소위원회가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와 가뭄 등 지구촌 환경 위기는 물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CBS 기획 1.5도씨 아담의 미래. 오늘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6천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운영하는 예장통합총회가 연금 가입자들과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기금 고갈 위기 속에서 연금 지급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판검사 로비 의혹에 이어 세금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수억 원대 로비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CBS가 단독 입수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3억 원의 뇌물을 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CBS는 얼마 전 신천지가 방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이만희 교주를 위해 판검사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신천지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해 수억 원대 뇌물 프로젝트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본부 A총무와 또 다른 간부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A총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 보류 결정을 내려주는 대가로 누군가에게 3억 원을 건네주려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연기해서 상임위원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하겠다. 일단은 한 달 연기시켜서 그 팀이 보류 결정을 내주면 우리가 3억을 주는 건데요. 괜찮아. 보류 결정이 뭐냐면 검사 손에서 무혐의가 날 때까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서로 핑퐁이야. 진짜 대단이에요. 검사는 검사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A 총무가 언급한 보류 결정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 등에 대해 판단하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에 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총무의 이 같은 발언은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과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보자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A 총무는 로비가 성공한다면 신천지의 교세를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세심판원도 이겨가고 2심도 이겨가고 잡잖아요. 완상복구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전 진짜 사활을 걸었어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신천지 세금 탈루 관련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심판 과정에서 심판관 회의 구성원의 변동 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천지 12개 지파와 소속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세금 추진과 더불어 이만희 교주를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당국은 신천지가 책과 DVD 등을 신도들에게 판매하고 전국 70여 개 신천지 시설에서 매점을 운영하며 매점 수익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 소위원회가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장애인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회협 장애인 소위원회는 성명에서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다며 따가운 눈총을 감수하면서까지 출근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다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부조리하고 비문명적인 행위로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 폭염과 산불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재난과 물순환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CBS 기획 1.5도씨 아담의 미래. 오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전대미문의 홍수와 가뭄, 폭염과 대형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위험 신호인 기후재난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떠나 인류의 삶과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들이 좀 있어요. 병든 지구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씨 아래로 제한하는 방법은 탄소 중립 실천 노력과 더불어 물 관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늦추는 데는 탄소 저감 노력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당장 닥쳐올 기후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끓어오르는 지구를 식히고 물 부족으로 고사되는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 산업 분야 종사자와 연구원, 공무원들이 물 자산을 이용한 탄소 저감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2019년 준공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 모인 전문가들은 상하수도, 댐, 공공하수도 분야 탄소 저감을 위한 물 관련 신기술을 발표하고 이를 산업적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이 탄소 중립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탄소 중립은 결국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물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한 곳에서 R&D와 실증과 플랜을 함께 모색을 하고 그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는 곳을 만든 곳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다. 이 환경 전문 회사는 수중 펌프 유실 유량을 잡아주는 신기술로 24시간 2,700톤의 물을 아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누설유량을 최대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 웨어링 안에 호물판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펌프 효율 1%가 수치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도 있으나 24시간 가동 시 2,700톤 정도의 물을 더 퍼낼 수 있고, 그 물을 더 퍼낼 수 있으니까 이제 전력이 감소가 되고 그 감소된 전력에 의해 탄소 중립 에너지 절감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하폐수 처리 기술과 메타버스를 이용한 물 플랫폼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연구진이 개발한 에코벅스는 메타버스 안에서 물, 전기, 대기 수질 관련 공공 데이터를 공유하고 환경교육, 탄소 저감 활동에 따라 가상화폐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전기를 얼마큼 썼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면 그 업로드한 거에 대한 탄소 저감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 어떤 물을 쓰고 어떤 전기를 쓰는 걸 자료를 입력을 하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탄소 저감 활동들을 알려준다고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이만큼 해야 되겠구나. 이 밖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우기에 빗물을 모으고 물을 재이용해 탄소 저감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비음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물의 건강한 순환이 기후 재난을 막고 지구 생태계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연금재단이 연금 가입자들과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은 오는 2049년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며 지급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대형 교단을 중심으로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연금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에 걸맞게 5,9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2021년 12월 31일 현재
17,187명이 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규모만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새로 가입하는 목회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는 지난 2018년 1,264명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에는 747명만 새로 가입했습니다. 가입자 감소와 더불어 연금 납부를 중단하는 목회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뒤 연금 수령 여부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교인 감소 등으로 사례비가 낮아지면서 연금을 계속해서 납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재정학회는 오는 2035년 적자가 시작하고 2049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연금을 설계할 때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도 아니고 초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경제 저성장, 2030년에는 성장률이 제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후인 2027년에는 그 출산율이 0.52, 합계 출산율 0.52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이에 따라 연금 지급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는 목회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금 가입자들과 수급자들은 인구 감소 등 현 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는 일정 정도 동의하지만 수천억 원의 연금을 일부 부실하게 운영한 데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총회 유지 여기 연금재단이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그것만 제대로 관리했으면은 깎였습니다.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책임성, 경영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은 기부금과 재산 증여 등을 통한 수익 증대 방안과 지속적인 연금 개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가입자와 수급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가입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지급률 조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입후보자 예비 등록 결과 11개 연회 감독선거에 모두 2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연회와 삼남연회, 호남특별연회는 각각 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서울연회와 중부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는 예비후보가 3명씩 등록해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감독선거는 오는 9월 24일 11개 연회별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늘 임원 후보 기호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대상으로 추첨한 결과 조치원교회 최명덕 목사가 1번, 대연교회 임서국 목사가 2번,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가 3번이 됐습니다. 기성총회의 올해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3명이 출마해 경선을 벌입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북교동교회 김주헌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코로나 극복 의료지원금 1억 원을 성일병원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7일 전달식에서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에 의료지원금 10억 원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성일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지원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금식 기도 기간인 라마단에 맞춰 전개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오는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26개 선교단체와 지역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30일 기도운동 네트워크는 그리스도인들이 라마단 30일 동안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기도운동 네트워크는 해마다 기도 제목 등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외돼 잊혀져 있는 무슬림 소수 종족을 위한 기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와 대구 CBS는 출산 돌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기총은 앞으로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출산 돌봄 캠페인을 위한 영적 지원을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3월 초 발생한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한 성금 1,000여만 원을 동해와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울진 지역 피해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연합회장 김영학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어려울 때 교회가 찾아가 위로하고 도울 것이라며 격려했습니다. 교회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도움이 될 곳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또 도움도 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어렵더라도 좀 힘 좀 내시고요. 일어나셔서 지난날보다 더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와 대구 CBS는 출산 돌봄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기총 대표 송기선 목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CBS 권대희 본부장은 선교 언론기관에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회들도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기총과 대구 CBS는 대구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출산 돌봄 운동 확산을 위한 기도와 방송 매체 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기온이 떨어져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